안녕하세요. 1%의 삶을 살고 있는 강남 호야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이 영상을 찍고 나면 구독자 1000명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번 영상이 너무 좋았더라고요. 이미 이룬 것처럼 사는 삶.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구독자 1000명이 되어진 것처럼 이미 이룬 것처럼 사는 삶을 살았었으니까요. 그 영상 인기가 좋아서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오늘 뭐 조회수 신경 안 쓰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한국형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공개를 할게요. 여러분이 시크릿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을 처음 접한 책들이 보면 다 외국 서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왜곡되거나 조금 잘못 알려진 것들이 있어요. 저도 원래 그런 책으로 알았고 공부를 했죠. 먼저 바로잡아야 될 게 간절이라는 거거든요. 간절하게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간절이라는 뜻이, 이 간자가요, 마음 심자하고 코뿔소 그 뿔자하고 그리고 뿌리 간자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받고 마음이 코뿔소의 그 코처럼 이렇게 단단히 서 있는 마음이고, 그리고 절자가 칼도자하고 숫자 천자가 합쳐진 글자예요. 그거를 합쳐진 글자가 간절인데, 마음을 땅에 깊이 뿌리를 박고 코뿔소의 꽃처럼 딱 이렇게 단단하게 있고, 그 칼이, 천 개의 칼이 내 아주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과 뿌리 외에는 주변에 그냥 다 잘라내고 없는 것 같은 그런 걸 간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설명드리는 고독이랑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간절은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될 거야 될 거야 이게 간절이 아니라, 간절은 정말로 딱 올곧은 마음. 근데 보통은 간절을 되게 애절이나 집착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막 내가 간절하게 상상하면 된다고. 네, 사실은 간절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 잡념이 없고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걸 간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이제 댓글 중에 하나가 키 시크릿은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정말 그 키 크는 거 외에 밖에 없는 상상을 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제가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삶을 살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키가 180이 됐을 때 어떻게 했었지? 내가 180인데 어떻게 살았었지? 내가 180인데 어떻게 살았었지? 라는 질문을 하면서 뭐 하면, 결국에 뭐 그분이 성인이라고 하셨는데, 성인이시니까 그러면 수술이라도 하시겠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시크릿이, 이 간절이란 말을 빼놓고 그냥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마치 마법처럼, 그러면 내가 상상하면 이루어지겠지? 예,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크릿과 끌어당김 법칙은 우주의 법칙, 그러니까 우주와 신이 있다는 가정하에요, 세상이. 왜냐면 이런 상황과 조건들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와 세상을 다루는 법을 이용을 해서 끌어당김과 시크릿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형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간절한 상상이나 목표를 쓰거나 주파수를 높이는 걸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가 외국 사람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정서에 맞게, 저도 그런 정서니까 그래서 이뤄왔고,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먼저 이 5가지만 철저히 지키시면, 제가 매번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과 시크릿을 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독, 용서, 자유, 사명, 정성. 이 5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먼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독해지셔야 돼요. 고독.
고자가 아버지를 잃은 아이의 모양을 본따 와서 고자라고 하고, 독은 홀로 독자. 홀로 스스로 아버지라는 그 무의식에서 벗어나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모두 독립하시고 난 다음에요, 철저히 혼자가 되신 상태에서, 고독한 상태에서 자유, 용서를 하셔야죠. 내 자신을 용서하셔야 돼요. 실패도 했던 적이 있을 거고, 실수했던 적도 있을 거고, 그리고 서툴렀던 적도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런데 그거를 내가 남에게 한 잘못은 남들이 나한테 용서를 해주면 되지만 나는 누가 용서할까요? 나를 용서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주파수를 높인다, 뭐 내 감정 상태를 좋게 한다, 그러려면요, 먼저 뭐 기쁨, 감사, 풍요에 빠질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용서해야 돼요. 너 그랬던 거 고생했었다. 그럴 수도 있어.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잘하려고 그랬었잖아. 그러면서 나 자신을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용자가 그 진면자와 골자가 합쳐진 게 용자고, 서자는 마음 심자와 같을 여자가 합쳐져서 용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골짜기가 있는 집인데 그 집에 사람을 들여와서 마음을 같아지게 하는 게 용서인데, 다른 사람을 같아지는 게 아니라 나와 마음이 같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용자에 있는 내 집을 말끔히 청소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마음이 같아져야 돼요. 그래야 시크릿이 적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고독, 나를 용서한 다음에요, 자유. 이제 제가 뭐든지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어떤 걸 상상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럴 때 자유, 스스로 그럴 유. 내가 스스로 그럴 만한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럴 때 고독하고 용서하고 자유를 찾을 때 나만의 기술, 나만의 동기부여, 나만의 이유, 나만의 방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사명을 찾습니다. 내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내 개인의 문제면은 돈이 많이 벌어지지 않겠지만 이 문제가 이 세상이 나한테 준 문제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이러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한 명이면은 뭐 큰 돈을 벌 수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 그 사명을 찾으세요. 그러면 상상의 폭이 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성.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오고, 겉으로 드러나오면 이내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오직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이 세상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성을 기울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지키시면서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정성은 작은 것은 상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매번 하시잖아요. 그러면 시크릿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세상에 도와주죠. 사명을 가졌고, 내가 깨끗해진 상태고, 나와 친하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바라는데 그 시크릿은 반드시 통합니다. 세상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방법은요, 이게 알매 문제인데, 여러분이 그 5가지를 행했는데도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세상이 방법들을 갖다 줘요. 사명 때문에. 제가 사명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릴 사, 시킬 명. 무언가를 내려서 시켰대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시켰다는 뜻이거든요. 사명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삶에서 여쭤봤던 것처럼, 저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1억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 1억을 언제 벌어야 될, 그래서 막 구체적인 거 얘기하잖아요. 구체적인 거를, 날짜를 적어라 막 하는데, 1억을 버는 게 꿈이면, 나 1억 벌었을 때 어떻게 벌었었지? 이러고 시작하셔가지고요. 저 유튜브 찍을 때 저 항상 그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구독자 10,000명을 모을 때 어떻게 모았지? 어떻게 모았지? 내가 구독자 1,000명을 모을 때 어떻게 모았지? 그래서 오늘 어떤 컨텐츠를 찍었지? 구독자 1,000명 모을 때 어떤 컨텐츠를 찍었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저 정말로 이게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런 상태로. 이 뇌는 우리가 확언을 할 때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루어진 상태를 하면 뇌는 과부하도 걸리기도 하지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루어졌네. 야, 너 이루어졌는데 왜 계속 며치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이루어졌는데 안 보이니까 그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 뇌가 작동한다가 이제 과거형으로 얘기하라는 건데, 그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는 것이 질문형인 거예요. 제가 철학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철학은 질문형 사색을 하지 확정형 사색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사고가 돌아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독자 10,000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구독자 10,000명을 모았을 때 어떻게 찍었지? 라고 물어보면 이게 과거형으로도 됐고 질문형으로 돼서,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그 갭을 이 뇌가 줄이려고 찾아요. 그 틈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주든지, 얘가 어쨌든 간에 이렇대는데 그게 뭐였지? 내가 잊어버렸나 해서 뇌가 찾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1억을 벌었다 하면 1억이란 돈을, 난 1억을 구야 야, 내가 얼마 전에 1억 벌었는데 어떻게 벌었지?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야? 처음엔 그래요. 어떻게 벌었어? 어떻게 벌었어? 어떻게 벌었지? 그러면 뇌에서 일을 해요. 떠오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못할 때가 있죠. 그럼 답답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이해의 메커니즘을 알면 좀 마음 편해지세요. 이해는 오는 걸까요? 하는 걸까요? 이해는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람들은 공부를 막 할 때 이해를 하면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진도 못 나갑니다.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공부를 잘하거나 그러시는 분들 보잖아요. 그럼 일단 외우고 봐요. 끝까지 다 읽어요. 그리고 외우고 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해가 와요. 이 이해가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구구단을 외우실 때 그냥 구구단 이해하면서 외우신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완벽히 외우고 난 다음에 이해가 오죠. 다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설명할 수 있게 되고. 왜? 내가 외우고 나니까 나만의 방식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야 하면서 이 뇌가 이해를 못 하다가 이해를 오게끔 해요. 뇌 메커니즘이.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나 이렇게 대단한 과학자들이, 그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그 이론을 떠올렸던 게 아니라 이해가 올 거라고 믿고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유레카란 말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뇌의 메커니즘을 믿으시고, 그리고 세상이 도와준다는 걸 믿으시고 이미 이루어진 삶을 사시면 됩니다. 내가 나한테 질문을 하면서 미래의 경험을 가지고 와서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수입, 원하는 사람, 원하는 차, 원하는 몸매, 원하는 것들 세상이 가져다 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구독자 1,000명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나를 마음에 들게 하는 하루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